이게 누구야? 어릴 적에 나를 엄청 못살게 굴었던, 아니, 우리 엄마한테까지도 함부로 했던 부잣집 공주님 아니신가? 아니, 내가 여기 집주인? 그래, 내가 여기 주인이다. 근데 어쩌다 우리 집에 일하겠다고 온 거야? 일만 시키고 부려먹던 사람이?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나 일 잘할 수 있어. 일만 할 수 있게 해줘. 그땐 내가 미안했어. 미안, 다 기억은 나. 나는 다 기억이 나는데 어쩌지? 그대로 한번 받아볼래? 그때 내 맘이 어땠는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일만 할 수 있게 해줘, 제발. 뭔가 복수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네요. 도대체 저 둘은 무슨 악연이길래 이토록 모질게 대하는 걸까요? 그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엄지척 한번 꾹 누르고 사연 듣기로 해요. 사연 시작합니다. 2022년 가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저택에서 양미진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58살이 된 미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품격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어린 시절의 초라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 모임 어때? 남편 김 회장이 아침 신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대기업 김씨그룹의 회장으로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어요. 좋아요. 미진이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유와 권위가 묻어 있었어요. 저택 안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대리석 바닥, 프랑스 앤틱 가구들, 그리고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미진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꿔왔던 삶이 현실이 된 거죠. 한편 그 시각, 서울 구로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좁은 월세방에서 임세희가 벽에 붙은 독촉장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58살이 된 세희의 얼굴에는 생활고의 피로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한때는 전주 최고 부잣집 딸이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월세 내기도 힘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물었어요. 남편은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세희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벽에는 전기요금 독촉장, 가스요금 독촉장, 그리고 월세 독촉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라면과 김치밖에 없었어요. 세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전주에서 부잣집 딸로 살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아빠 회사가 망한 게 언제였지? 세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소주병을 기울이며 대답했어요. 20년 전이었나? 아니면 30년 전? 기억도 안 나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지. 세희의 아버지는 전주에서 건설업을 하며 큰 부를 축적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사업이 망하면서 가문이 몰락했어요. 그 이후로 세희 가족의 삶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세희 자신도 별다른 기술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어요. 그때 양미진이란 애가 있었는데 그의 엄마가 우리 집 식모였어. 세희가 갑자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식모? 남편이 관심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응, 있었어. 내가 그 애 많이 놀렸었는데. 식모 딸이라고 엄청 괴롭혔지. 세희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렸어요. 세희가 문을 열어보니 집주인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세희 씨, 월세가 또 밀렸네요. 이번 달까지 해서 석 달치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서요. 그런 얘기 벌써 몇 번째세요?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이 돌아간 후 세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어요. 세희야,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어. 세희는 벽에 기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엔 그렇게 잘 나가던 집 딸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다니. 그날 밤 세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양미진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지금 그 애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보다 잘 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세희는 신문 9일란을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식당 보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경력이 없다 보니 세희를 채용해 줄 만한 곳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가 가사도우미 급히 구함. 경력 무관. 성실한 분. 급여는 면담 후 결정. 세희는 그 광고를 오려내며 생각했어요. 강남이면 돈 많은 집이겠지? 급여도 좋을 거고. 전화를 걸어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중한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청담동 123번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세희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돼야 할 텐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그날 밤 세희는 유일한 정장을 꺼내 다렸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정장이었지만 그래도 면접을 보기에는 적당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파마한 지 오래된 머리, 그리고 생활고에 찌든 표정. 한때 전주 최고 미인이라고 불리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 나도 살아야지. 세희는 자신을 다독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청담동 저택에서는 미진이 가사도우미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면접자가 한 분 온다고 했나? 미진이 집사에게 물었어요. 네, 사모님. 임세희라는 분입니다. 나이는 58살이고요. 임세혜? 미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혹시 출신이 어디라고 했나? 전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 미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 임세희일까? 어린 시절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세희 말인가? 미진은 차분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같고 전주 출신이라니. 분명히 그 세희가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세상은 돌고 도는 건가? 미진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나를 식모딸이라고 놀리던 그 세희가 이제는 내 집에 가사도우미로 오다니. 미진은 내일이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세희의 얼굴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말이죠. 그날 밤 미진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희에게 당했던 모든 굴욕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임세희는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정말 부자들이 사는 곳이구나. 자신이 살던 허름한 다세대 주택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10년 전에 산 구두는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길가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질비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부유한 동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인은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10년 된 정장은 색이 발해 있었고 어깨 부분은 약간 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어요. 손가방 안에는 이력서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써넣을 경력이 별로 없어서 한 페이지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청담동 123번지 앞에 도착한 세인은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3층짜리 저택은 마치 호텔 같았고 정원에는 분수대까지 있었어요. 대문 양옆에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가 서 있었고 건물 외벽은 고급 석재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세인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작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정리했어요. 낡은 화장품으로 최대한 단장을 했지만 생활고에 찌든 모습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세인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일자리가 안 되면 정말로 갈 곳이 없었거든요. 집에서는 남편이 술만 마시고 있고 집주인은 당장 월세를 내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 면접으로 온 임세희입니다. 세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정원을 걸으며 세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잘 가꾸어진 잔디밭,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고급 수입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벤츠, BMW,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외제차까지. 차 한 대 값이 자신이 평생 벌 돈보다 많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정장을 입은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자세와 말투에서 오랜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집사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간 세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거실,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세희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거실만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모님께서 곧 내려오실 겁니다. 집사가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세희는 가죽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긴장한 채로 기다렸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입꽃이 꽂힌 크리스털 화병이 있었고 벽에는 유명해 보이는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잘해야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았어요.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명품 원피스의 하이힐, 그리고 세련된 헤어스타일까지. 그 순간 세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얼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어머 설마. 이게 누구야? 계단에서 내려오던 여성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세희 아니니? 세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양미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식모의 딸이었던 그 미진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미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우아한 자태까지. 마치 귀부인 같았어요. 전혀 40년 전에 그 초라하고 위축된 아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 세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진은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맞아, 나야. 양미진. 세희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미진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품격이 묻어 있었어요. 세희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어린 시절 괴롭혔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런 부잣집의 주인이 되어 있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 집의 가사도우미로 면접을 보러 왔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희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지는 차분하게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세희야. 이야기할 게 많겠네. 미진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세희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어요. 미진을 마주보고 있으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미진을 식모딸이라고 놀렸던 일, 도시락을 보고 비웃었던 일, 일부러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때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미진이 물었지만 세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빚더미에 앉아 월세방에서 연명하고 있다고, 남편은 술만 마시고 있다고, 그래서 가사도우미 일을 구하러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지는 세희의 침묵을 보며 대충 상황을 짐작했어요. 세희의 낡은 옷차림, 초라한 모습, 그리고 이곳에 가사도우미로 온 것까지 모든 것이 세희의 현재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자신만만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많이 힘들었나 보네. 미진이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에 세희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깔보던 그 아이에게 동정을 받다니.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해서. 세희는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미지는 세희의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면접을 해보자. 가사일 경험이 있어? 경험은 집에서 하던 정도만. 세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면접을 본다는 사실조차 굴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일하게 되면 주 6일 근무하고 청소, 빨래, 요리까지 해야 하는데 괜찮아? 집이 넓어서 일이 많을 거야. 미진이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괜찮아. 40년 전에 자신이 미진의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은 얼마나 오만했을까요? 미진의 눈에는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복수를 할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자신을 식모딸이라고 놀렸던 그 세희가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집에서 일하게 되다니. 이보다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요? 운명은 정말 재미있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급여는 한 달에 250만 원이야. 어째? 미진이 말했습니다. 세희의 눈이 번쩍 떴어요. 250만 원은 지금 그 금액은 자신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월세도 낼 수 있고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 일만 제대로 하면 돼. 미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묘한 우월감도 함께 말이죠. 면접이 끝나고 세희가 일어서려 할 때 미진이 말했습니다. 참, 세희야. 기억나니? 어릴 때 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
미진의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세희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진의 미소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대신 우리 집에서 일할 땐 나에게 존댓말을 써줄래? 그래. 알았어요. 자신이 어린 시절 괴롭혔던 그 미진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되다니. 운명의 장난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세희는 복잡한 심정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미진은 침실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였어, 세희야. 이제 시작이야. 어린 시절의 상처가 복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세희에게 당한 모든 굴욕을 돌려줄 기회가 온 거죠. 임세희에게 얼마나 놀림을 받고 구박을 받았던 어릴 적 기억이 나네요. 1982년 가을,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 근처 시내버스가 검은 매연을 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최순자는 10살배기 딸 미진의 손을 꼭 잡고 낯선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순자의 얼굴에는 긴 여행의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고 미진은 엄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전주 시내의 복잡한 소음과 낯선 사투리가 들려오는 거리에서 두 모녀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미진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전주의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 미진아. 엄마가 일하는 집이니까 너도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얘야, 여기서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알겠지?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부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걱정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전주 시내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 큰 대문 앞에 서서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양옥집에 넓은 마당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는 승용차 한 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진에게는 궁전처럼 보였죠. 지금까지 살던 시골의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리고 파마를 단정하게 한 중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순자 씨죠? 들어오세요. 그런데 애는 왜 데려왔어요? 전화로는 혼자 온다고 했는데. 안주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시골에 맡길 곳이 없어서요. 절대 방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아이도 조용한 성격이라 문제 없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안주인은 미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미진의 낡은 옷과 해진 운동화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나 더 먹여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네. 대신 애가 우리 세희한테 패 끼치면 안 돼요. 우리 세희는 예민한 아이거든요. 특히 공부할 때는 절대 방해하면 안 되고. 내 패 안 끼칠게요. 걱정 마세요. 순자와 미진은 집 뒤편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겨우 두 사람이 누울 정도로 좁았지만 그래도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뒷마당의 장독대와 빨래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쪽 창문으로는 넓은 앞마당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네와 미끄럼틀까지 있는 마당을 보며 미진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나도 저 마당에서 놀 수 있어?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네. 미진이 신나게 물었습니다. 안 돼, 미진아.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특히 앞마당은 절대 가면 안 돼. 알았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지는 엄마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도 학교 다닐 수 있지? 그럼 다닐 수 있지. 전주에는 좋은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 근데 얘야, 얌전히 있어야 한다. 엄마가 일자리 잃으면 우리 갈 곳이 없어. 순자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미지는 엄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벌써부터 쌀을 씻고 있었어요. 부엌은 미진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냉장고도 2개나 있었고 가스레인지도 4개나 달려 있었어요. 전주 시내 부잣집다운 시설이었죠. 그때 뒤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식모 아줌마 딸이구나. 돌아보니 미진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머리는 곱게 단발로 잘랐고 얼굴은 하얗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바로 임세희였습니다. 세희의 옷차림새는 미진이 본 그 어떤 아이보다 깔끔하고 예뻤어요. 안녕, 나는 세희야. 너는 이름이 뭐야? 세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진이야. 미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희의 깨끗하고 예쁜 모습에 주눅이 들었거든요. 미진이? 재미있는 이름이네. 그런데 너 학교 안 가? 나는 전주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다녀. 세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얼른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 미진이도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아가씨. 아, 그럼 우리 학교로 오겠네. 잘 됐다. 친구가 생기는구나. 세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진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세희는 미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식모딸이라니 재미있겠는데. 며칠 후 미진은 전주 시내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미진의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학교는 생각보다 컸고 많은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주 시내답게 아이들의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미진아, 학교에서 얌전히 있어야 한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혹시 누가 엄마 일 때문에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응,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미진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미진에게 쏠렸습니다. 선생님이 미진을 소개해 주었어요. 얘들아, 새로 전학 온 양미진이라고 해. 다들 친하게 지내자. 미진은 빈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교과서도 새 것이었고 아이들도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주 시내 아이들답게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각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미진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후라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에는 색깔 고운 반찬들이 가득했는데 말이죠. 미진은 부끄러워서 도시락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때 세희가 친구들과 함께 미진 옆에 다가왔습니다. 세희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재미있는 거 알려줄게. 세희는 교실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제 엄마 우리 집 식모야. 쟤는 그냥 식모 딸이야.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아이들의 키득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진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미진의 어린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미진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세희가 입을 연 순간부터 모든 아이들이 미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미진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식모 딸이 간다. 우리 집도 식모 있는데 딸까지 데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들이 미진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전주 시내 부잣집 아이들에게 미진은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미진이 자리에 앉으면 앞뒤 좌우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오빠 맨날 똑같은 거 입어. 구두도 해져서 발가락 보이겠다. 식모 딸이니까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이 미진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진이 도시락을 꺼낼 때마다 세희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미진이 도시락 봐.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밖에 없네. 저거 우리 집 어제 남은 반찬이야. 우리 집 식모 아줌마가 가져간 거라고. 세희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도시락과 비교하며 킥킥거렸어요. 정말이네. 우리는 저런 거 안 먹는데. 한 아이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식모 아줌마 딸이니까 식모 아줌마 음식 먹는 거지 뭐. 또 다른 아이가 맞장구 쳤어요. 아이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미진은 눈물로 도시락 뚜껑을 덮었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도 쓴맛만 났어요. 그런 날이면 미진은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곤 했습니다. 작은 변기 앞에 앉아서 훌쩍훌쩍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어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구를 하는데 세희가 일부러 미진을 겨냥해서 공을 던졌어요. 세희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식모 딸아, 이거나 받아봐. 공이 미진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미진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졌고 코에서 빨간 피까지 흘렸어요. 체육관 바닥에 피 몇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달려와서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나, 괜찮니? 어떻게 된 거야? 코에서 피가 나네. 세희가 먼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진이가 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아이들도 세희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미진이가 운동을 못해요. 세희가 나쁜 게 아니라 미진이가 공을 잘못 받은 거예요. 아이들의 말이 일치했어요. 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세희 편이었는걸요. 보건실에서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는 미진을 보며 보건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행히 심하지 않네. 집에 가서 찜질해주면 괜찮을 거야. 집에 돌아온 미진을 본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진아, 코에 상처가 왜 났어? 누가 때렸니? 학교에서 싸웠니? 아니야, 엄마. 그냥 체육 시간에 넘어졌어. 미진은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엄마가 학교에 찾아가서 일이 더 커질까 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눈치챘어요. 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고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거든요. 미진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울부짖었어요. 엄마, 난 왜 이렇게 지내야 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다른 아이들은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는데 나만 왜 이래? 순자는 손등이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참아라, 미진아. 세상은 언젠가 바뀐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데로 데려갈게. 조금만 더 참자. 그런 엄마의 말도 미진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거든요. 특히 세희가 있는 곳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세희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다음 주 월요일 더욱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술 시간에 가을 풍경을 그리는 과제가 있었어요. 미지는 정성스럽게 단풍나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예쁜 단풍잎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때 세희가 미진 옆에 다가왔어요. 미진아, 너 그림 참 못 그리네. 단풍나무가 저렇게 생겼어? 역시 식모 딸은 달라. 미술학원도 안 다니니까 그렇지. 그러더니 세희가 일부러 미진의 그림에 검정 물감을 쏟았어요. 어머, 미안해. 실수했어. 세희가 가짜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서려 있었어요. 미진의 그림은 엉망이 되었어요. 1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그린 단풍나무가 검은 물감으로 더럽혀져서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미진은 울음을 터뜨렸고 미술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왜 우니?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희가 먼저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실수로 물감을 쏟았어요. 정말 미안해, 미진아. 내가 새 도화지 줄게. 미술 선생님은 세희의 말을 믿었습니다. 세희야,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미진아, 울지 말고 다시 그려.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하지만 미진에게는 다시 그릴 힘이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붓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날 미진은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세희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얘들아, 미진이 연필 봐봐. 저거 다 쓴 연필이야. 우리는 새 연필 쓰는데. 미진이 가방도 봐. 찢어진 데 있잖아.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세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얘들아, 오늘 미진이 반찬 뭐야? 어제랑 똑같네.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 식모 아줌마가 다른 반찬은 못 만드나 봐. 아이들이 미진의 도시락을 구경하러 몰려왔어요. 정말이네, 맨날 똑같아. 우리 집 개도 저것보다 좋은 거 먹는데. 역시 식모 딸이야. 이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도시락을 덮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달려가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다른 반 아이들이 볼까봐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어요. 그런 미진을 본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미진아, 왜 여기서 울고 있니? 무슨 일이야? 선생님한테 말해봐. 미진은 선생님께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세희가 어떻게 괴롭히는지,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놀리는지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희가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배가 아파서요. 미진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보건실에 가서 쉬어라. 몸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선생님은 미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보건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동안 미진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엄마는 언제 나를 여기서 다른 곳으로 데려갈까? 마음속에는 세희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진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해? 왜 그러니, 미진아? 여기 싫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싫어. 너무 싫어.
학교도 싫고 여기도 싫어. 미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순자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미진아.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만의 집 마련할게. 그때까지만 참자. 엄마도 힘들지만 우리 딸 위해서 참고 있어. 하지만 미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패였어요.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복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세희에게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밤늦게 미진은 창문을 통해 세희네 집 2층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세희 너도 내 기분을 알게 될 거야. 두고 봐. 밤마다 이를 갈며 참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기억을 더듬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세희는 청담동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이제는 이곳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남편이 중얼거렸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식모일이라니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와야 하나. 집사가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9시쯤 일어나시니까 그 전에 1층 청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4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말투와 비슷했습니다. 거대한 거실을 청소하며 세희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전주의 자기 집에서 식모 아줌마들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니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9시가 되자 미진이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고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세희야, 일찍 왔네. 어제 잠은 잘 잤어? 미진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네, 사모님. 세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입에서 나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40년 전에는 엄마가 그런 호칭을 받던 위치였는데 말이죠. 사모님? 미진이 빙긋 웃으며 되물었어요.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였지? 세희야, 아침 식사 준비해 줄래? 남편이랑 나랑 먹을 거니까. 세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자신의 집 거실보다도 넓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우, 연어, 각종 수입 치즈까지. 자신이 평소에는 꿈도 못 꾸던 음식들이었어요. 세희야. 미진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할 줄 알지? 예전에 도시락에 늘 들어있던 거 말이야. 세희의 손이 떨렸어요. 미진이 어린 시절의 일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미진의 도시락을 보고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우리 집 찌꺼기야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고 나자 미진과 김 회장이 식탁에 앉았어요. 김 회장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새로 온 분 괜찮은가? 응, 옛날부터 아는 사이야. 미진이 세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세희야, 물 좀 가져다 줄래? 세희가 물을 따라다 주는 동안 미진이 말했어요. 여보, 아줌마는 전주에서 온 분이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더 친근해. 김 회장이 세희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군.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진이 부엌으로 왔어요. 세희야, 설거지 다 끝나면 2층 청소해. 특히 내 방은 꼼꼼히 해줘. 먼지 하나라도 남기면 안 돼. 네, 사모님. 세희가 대답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참, 그리고 세희야. 미진이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예전에 내가 내 도시락 보고 뭐라고 했었지? 우리 집 찌꺼기라고 했었나? 세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어릴 때 일이라서. 맞아, 어릴 때 일이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정말로 우리 집 일을 하게 됐네. 신기하지 않아? 미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2층 청소를 하면서 세희는 미진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실만 해도 자신이 사는 집 전체와 비슷한 크기였어요. 드레스룸에는 명품 옷들이 가득했고 화장대에는 비싼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자신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것들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진이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부인들이 여러 명 왔는데 모두 미진처럼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세희는 차를 준비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분이 새로 온 가사도우미세요? 한 부인이 물었어요. 응, 임세희라고 전주에서 온 분이야. 미진이 대답했습니다. 아, 전주요? 거기도 좋은 곳이죠. 그때 미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무미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과 인연이 있는 분이야. 그때는 좀 다른 관계였지만 세희는 귀가 따가웠어요. 미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 그래? 어떤 관계였는데? 세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일했어. 그때 세희도 어린애였는데 이제 다 자라서 어머니 일을 이어받게 된 거지. 미진의 말에 부인들이 아하고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희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을 마치 대물림되는 하인처럼 표현하다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항변할 입장도 아니었거든요. 오후에는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미진의 명품 옷들을 손빨래로 조심스럽게 빨고 있는데 미진이 나타났어요. 세희야, 그거 조심해서 빨아. 그 옷 하나가 내 월급보다 비싸거든. 미진의 말에 세희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그리고 세희야, 기억나? 어릴 때 너희 집에서 우리 엄마가 빨래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었지? 미진이 계속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세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기억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세희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미진의 은근한 복수가 계속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모욕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의 일들을 계속 언급하며 지금의 상황과 대비시켰어요. 세희야, 저녁은 간단하게 해. 김치찌개면 돼. 너희 집에서 맨날 먹던 그거 말이야. 미진이 주방에서 지시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세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어릴 때 미진이를 괴롭힌 것에 대한 대가인가? 하지만 지금 세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거든요. 월세도 밀려있고 남편은 일할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희는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땐 왜 그랬을까? 어린 시절에 미진이한테 한 짓들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날 밤 미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첫날 치고는 잘했네, 세희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것들을 천천히 돌려받을 거야. 미진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당했던 모든 굴욕을 세희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세희가 미진의 집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미진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은밀하게 세희를 괴롭혔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가차없이 지적했고 항상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지금 상황과 비교했어요. 세희야,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네. 다시 닦아.
미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희가 아무리 꼼꼼히 청소해도 미진은 흠을 찾아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세희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다시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우리 엄마 보고 바닥 다시 닦으라고 했었는데 기억나? 미진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똑같이 하고 있네. 세희의 가슴이 쓰려왔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당하는 입장이 되니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겠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욱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진이 남편 친구의 부인들 모임을 집에서 가졌는데 세희는 그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커피와 케이크를 준비해서 내놓는 일이었죠. 세희야, 커피가 좀 미지근한 것 같은데? 미진이 일부러 시비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세희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그때 미진이 부인들에게 말했어요. 세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과 인연이 깊어요. 그때는 저희가 세희네 보더 형편이 어려웠는데 부인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머, 그래요? 그때 세희네는 전주에서 제법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집에서 일했거든요. 세희는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미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희는 귀가 따가웠어요. 미진이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도와줬다는 표현이 얼마나 비틀어진 것인지 세희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희가 저희 집에서 일하게 되었네요. 세상 참 신기하죠? 미진의 말에 부인들이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맞장구 쳤어요. 세희는 부엌에서 새 커피를 끓이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이야기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욱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희가 미진의 방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화장대 위에 향수병을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향수병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떡해. 세희는 황급히 조각들을 주우려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흘렀지만 그것보다는 미진의 반응이 더 무서웠습니다. 미진이 방으로 들어와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희야,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실수로. 세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그 향수 하나가 50만 원짜리야. 미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세희는 절망했어요. 50만 원이라니 지금 자신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빼주세요. 그래야겠네. 이번 달 월급에서 50만 원 빼고 줄게. 미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있었어요. 세희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 내가 실수를 해서. 술에 취한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 20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라고? 월세도 못 내겠네. 미안해.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야. 세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아예 일을 그만둬.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일할 필요 없어. 남편이 화를 냈지만 세희는 그럴 수 없었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미진은 더욱 교묘하게 세희를 괴롭혔습니다. 세희야, 오늘은 창문 청소해줘. 특히 거실 창문들 말이야. 손자국 하나도 남기면 안 돼. 거실 창문들은 매우 높았어요. 세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창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미진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거기 얼룩 보여. 다시 닦아. 저쪽 모서리도 제대로 안 됐네.
이 정도로는 안 돼. 다시 해. 세희는 사다리 위에서 몇 번이고 같은 곳을 닦아야 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미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가 너희 집 창문 닦을 때는 어땠는지 기억나? 내가 뭐라고 했었지? 미진이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세희는 기억났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아줌마 여기 제대로 안 닦였어요 라고 했던 말이,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 이제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진이 말했어요. 세희야, 오늘 점심은 라면 끓여 먹어. 너 어릴 때 자주 먹던 거잖아. 세희는 알고 있었어요. 미진이 어린 시절 자신이 가난한 음식이라고 놀렸던 것들을 일부러 언급하는 것을. 모든 것이 복수였습니다. 오후에는 정원 청소까지 해야 했어요. 낙엽을 쓸고 잡초를 뽑는 일이었는데 미진이 옆에서 감시했어요. 세희야, 잡초 뽑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뿌리까지 다 뽑아야지. 미진이 까다롭게 굴었어요. 세희는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고 손톱 사이에도 더러워졌어요. 예전에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희야, 너 딸 있다고 했지? 뭐 하고 있어? 미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세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혹시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알까? 미진의 질문에 세희는 답할 수 없었어요. 딸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세희가 집에 돌아오니 딸 윤정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딸이 물었어요. 응,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세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에게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그리고 무릎에 상처는 왜 났어? 세희는 당황했어요. 아, 그냥 집안일해서 그래. 며칠 후 윤정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엄마가 청담동으로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뒤따라가서 확인해 보니 엄마가 어떤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엄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세희는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달리 방법이 없었어.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윤정이 엄마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그 순간 세희는 지난날 자신이 미진을 짓밟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미진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이런 기분 말이에요. 세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복수의 칼날이 이제는 자신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세희는 미진의 심부름으로 딸 윤정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90세가 된 최순자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순자 아줌마는 미진이 요양원에 모셔두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세희는 40년 만에 다시 순자 아줌마를 보게 되었어요. 한때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그 식모 아줌마가 이제는 앙상하게 말라버린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순자 아줌마. 세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자 아줌마는 흐릿한 눈으로 세희를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누구야? 세희 맞니? 네, 아줌마. 저예요. 세희는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줌마는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셨어요. 아이고, 세희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순자 아줌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넌 여기를 어떻게 왔니? 세희는 아줌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것, 자신도 어려운 처지가 된 것, 그리고 미진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줌마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희야, 아줌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네, 아줌마. 순자 아줌마는 힘겨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없었으면 세희야, 너희 집안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을 거야. 세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줌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말이다. 1970년대 말이었나? 건설업이 어려워져서 자금난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 그때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을 다 내줬단다. 아줌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세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께 돈을 빌려주셨다고요? 그래. 아줌마가 평생 푼푼히 모은 돈이 그게 전부였는데 내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하시길래 그때 그 돈이 없었으면 너희 집 망했을 거야. 순자 아줌마가 힘겹게 말했어요. 세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전주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래, 내 돈 덕분이기도 했지. 그런데도 너희는 날 그냥 식모라고만 생각했지. 심지어 나중에는 아줌마가 말을 잠시 멈췄어요. 나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자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중에는 내 엄마가 나를 도둑이라고 몰았단다. 내가 귀금 속을 훔쳤다고 해서. 세희는 그 일을 기억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금반지가 없어졌을 때 순자 아줌마를 의심했던 일 말이에요. 결국 반지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순자 아줌마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줌마. 세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나왔지. 미진이를 데리고 말이야. 그때 미진이가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몰라. 학교에서도 너한테 많이 괴롭힘 당했다고 하더구나. 아줌마의 말에 세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죄송해요. 그땐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인지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미진이한테 한 짓들을 몰랐다고? 순자 아줌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식모딸이라고 놀리고 도시락 가지고 비웃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 주고 그런 걸 몰랐다고? 세희는 아줌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줌마는 한참 동안 세희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세희야, 그때 내가 한 일들이 미진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니? 지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미진이 집에서 일하면서. 세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진이가 너한테 복수하고 있구나. 아줌마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아줌마가 미진이한테 항상 말했지. 참으면 하늘이 보상해준다고, 악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라고. 아줌마. 그런데 미진이는 참지 못했나 보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컸나 보다. 아줌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진은 엄마에게 인사를 한 후 세희를 바라봅니다. 세희야, 너 아직도 여기에 있었어? 미진아, 세희가 문병 왔어. 순자 아줌마가 말했어요. 미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미진아. 순자가 미진을 불렀어요. 이제 그만해라.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엄마?
세희한테 복수하는 거 말이야. 그만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지는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세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순자가 힘겹게 말했어요. 세희는 순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줌마, 저 정말 몰랐어요. 아줌마가 우리 집을 도와주신 것도 미진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도 정말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어린애라는 핑계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세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진도 흔들렸어요. 순자의 말을 듣고 나니 자신의 복수가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세희야. 순자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서로 그만 아프자. 복수하고 복수당하고 그런 거 이제 그만해. 세희는 미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진아, 정말 미안해. 어릴 때 내가 한 짓들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부끄럽지만 미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복수심이 순자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어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제 정말 그만하자. 내 부탁이야.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희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미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에서 미진과 세희는 나란히 앉아 순자를 배웅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당부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미진의 집으로 돌아온 세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줌마가 들려준 진실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세희야. 미진이 거실로 들어와 세희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네, 사모님. 세희가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일 그만하고 잠깐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이제 말라 친구처럼. 미진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희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미진은 자신을 소파에 앉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으며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세희야, 엄마 말씀 생각해봤어. 미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너를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지쳤어. 세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진의 얼굴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피로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 내가 나한테 한 짓들 정말 잊을 수 없었어. 밤마다 꿈에 나올 정도로 괴로웠거든.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모딸이라고 놀리던 내 목소리, 친구들 앞에서 나를 창피 주던 그 순간들. 미진아. 세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미진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다 못했어. 들어봐. 미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 가사 도우미로 왔을 때 정말 신이 났어.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걸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 세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받은 모든 괴롭힘이 복수였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을 들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시절의 나와 똑같더라. 미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미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복수한다고 해서 내 상처가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 오히려 더 아프기만 해. 너를 괴롭히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세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미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진아,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순자 아줌마가 우리 집을 도와주신 것도,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도. 세희는 손이 갈라진 채로 바닥에 짚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 일이라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 변명할 자격도 없어. 내가 너무 잔인했어. 세희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희야, 미진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세희가 미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미진은 세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복수는 했지만 시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줌마의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일어나, 세희야. 미진이 세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그만하자. 미진아. 세희가 놀란 눈으로 미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말이 맞아. 이제 정말 그만 아프자. 미진이 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순간이었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오랫동안 아팠어. 나는 원망하면서 너는 죄책감으로. 이제는 정말 끝내자. 미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세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서로 놓아주자. 과거에 매여서 계속 아프지 말고. 미진이 세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40년간의 한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세희는 자신의 잘못과 후회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미진아, 나도 사실은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 세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일하면서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매일매일이 벌받는 기분이었어. 미진도 고백했어요. 나도 복수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어. 너를 괴롭히는 내 모습이 어릴 때 나를 괴롭히던 내 모습과 똑같더라고. 그게 더 괴로웠어. 우리 정말 바보였네. 세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40년이나 서로 원망하고 괴롭히면서. 미진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딸 윤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윤정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윤정아.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세희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미진이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윤정 씨, 어머니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돼요. 대신 우리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 세희는 놀랐어요. 미진아, 나는 일을 계속해야 해. 생활이 어려워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일자리 소개해 줄게.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로. 미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미진아. 세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그러셨어. 참으면 하늘이 보상해준다고. 이제 우리 둘 다 보상받을 때가 된 것 같아. 미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미진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미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원망과 복수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순자의 영혼도 하늘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두 딸이 화해했으니까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미진이가 세희를 용서했네요. 엄마의 말처럼요. 주변에 나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 한두 명은 있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꼭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말하기로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요.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입니다. 사람 미워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사연 괜찮았나요? 무료인 구독과 엄지척 한번 꾹 눌러주시면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